안녕하세요, 민콩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식당에 또 이런저런 얘기를 가지고 또 둘이서 만담의 형식으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뭐죠? 분식집도 매뉴얼이 필요하다. 네, 네, 분식집도 매뉴얼이 필요하다. 뭐 분식집을 뭐 이렇게 그렇게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네. 분식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네. 전 뭐 이제 작은 식당이다 보니까 뭐 네. 매뉴얼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지만 네. 보니까 뭐 작은 매장이든 아니든 잘 되는 집은 다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매뉴얼이 특별하게 뭐 문서화된다기보다는요. 네네, 예를 들어서 물은 셀프. 네, 이것도 사실 매뉴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손님들한테 명령한 매뉴얼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손님이 동의해야 되는 매뉴얼이긴 한데 네. 작은 매장일수록 더 매뉴얼이 필요해요. 그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매출을 찍기 위해서는 벌려놓고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 뭔가를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하긴 하지만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여러 네네. 가지 동작들이 더 많이 요구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이 더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근무 인수 인계자의 관계에서 네. 적은 공간일수록 그런 매뉴얼들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작은 매장일수록 시스템이 더 중요하긴 한데 네. 작은 매장일수록 매뉴얼이 더 필요하긴 해요. 큰 매장들은 필요하긴 하지만 필요성이 되게 작은 매장보다 필요성이 되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냥 해도 돌아가요. 아, 그렇죠. 근데 작은 매장은 잘 안 돌아가요. 그 네네네, 매뉴얼이 없으면. 맞아요. 네. 분식집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손님이 회전에 의해서 네. 매장이 크면 회전이 많이 안 해도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분식집은 사실은 그 작은 매장들은 회전율에 따라서 매출이 좌우되니까 그렇죠. 먹고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손님이. 네네네. 먹고 빨리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속도에 또 관계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매뉴얼화돼서 그 속도를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뉴얼화 한다는 게 뭐 정해진 규칙 이외에도 속도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침에 준비하는 매뉴얼대로 준비하면 네. 정말 최소 10% 이상 향상이 돼요. 시간이. 10% 이상. 네, 그러면 네네. 1시간 동안 될 거를 네. 10분만 딸린다고 쳐도요. 그러면 10분 동안 차 마시거나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니면 그 시간에 뭔가 더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시스템을 간다는 거고 네네. 시스템을 간다는 건 속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없었거든요. 뭐 업무 전 매뉴얼, 업무 뭐 끝났을 때 매뉴얼 이런 것 자체도 마감과 네네. 오픈에 대한 매뉴얼이죠. 네네,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거는 뭐 그냥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네. 되고요. 그 문제점이 그걸 없으면 문제점이 뭐냐면 메인 그 운영자, 예를 들어 홀 메인 운영자가 그만두고 나갔을 경우에 네네. 전달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전달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사장님은 알바가 똑같은 바뀔 말을 때마다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을 되게 잘하게 돼요. 그 똑같은 말 계속 얘기하니까 그걸 전달을 해주면은 그게 매뉴얼이 있으면 약간 못하는 애들도 그걸 전달을 하기가 되게 수월해져요. 그리고 빨라요, 전달하는 과정이. 그리고 명확해지고. 네. 네. 빗자루질하는 방식까지도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구두 전달하게 되면.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매뉴얼은 작은 식당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시스템화되면 네네. 인원이 감소해요. 근무 인원이 감소해요. 어느 날 갑자기 3명 일하는데 한 사람이 아파서 못 나와. 2명이 진행해야 되는데 매뉴얼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은 파출부가 왔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쳐내는 그런 약간 방식이 달라져요. 매뉴얼이 그렇죠. 있는 데는 그냥 탁탁탁 쳐내. 그래도 어쨌든 좀 힘들긴 하지만 쳐내는데 매뉴얼이 없는 매장들은 스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매뉴얼화되고 시스템화되면 네. 사람이 사실은 줄어들어요. 한 명까지는 아니지만 네.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못하는 사람과 일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그 매뉴얼이 있으면 상품력이 또 일정해져요. 상품력이. 네, 상품력이 일정해진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 매뉴얼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상품력 안에 사실 서비스도 들어가잖아요. 네네. 음식뿐만이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품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매뉴얼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네. 보통 주방에 가면은 아줌마들이 네. A4를 4등분해서 네. 매직으로 써가지고 두꺼운 박스 테이프로 붙여놓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일단은 네. 그렇게 하루 이틀 하다가 장착되면 바로 코팅하셔야 돼요. 코팅해서 붙였다가 수정하고 네. 또 코팅해서 또 수정되면 또 다시 코팅해서 수정하고 그래서 1년도 안 걸려요. 3개월 정도 하면요. 네. 그게 딱 정형화돼서 이제 그걸 항상 보고할 수 있어요. 네네. 오면은 30분 동안 그 메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30분 동안 일 시키지 말고 이거 읽어보시고요. 읽어보고 일을 시작하세요. 그것과 그 읽어보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릇 위치를 뭐 또 설명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보면서 위치를 보는 거죠. 네. 이거 보시면서요. 이 그릇 좀 위치 좀 보세요. 그러면 네. 어머 딱 들어가면 바빠도 조금 그래도 나아져요 많이. 네,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뭐 분식집도 매뉴얼이 필요하다 했는데 네. 뭐 대충이라도 어떤 매뉴얼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어떤 매뉴얼? 설명해 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은 네. 일단 홀의 그 오픈과 주방 오픈과 마감에 대한 매뉴얼이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손님이 왔을 때 인사하는 법에 대한 매뉴얼. 인사 매뉴얼. 네. 그다음에 손님한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 이거 또. 중요하네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예시들을 다 들어놓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행동 지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행동 지침대로 하게끔 하고. 네. 그런데 모든 아르바이트한테 교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해요. 그리고 이제 면접 매뉴얼. 면접 매뉴얼. 그다음에 면접을 볼 때 쓰는 그런 그 면접지 있잖아요. 면접지도 네네. 있고 네. 주방 또 오픈 마감. 그다음에 레시피 매뉴얼. 레시피 매뉴얼. 네. 레시피 매뉴얼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주방에. 근데 사실은 만들다 보면 힘들기는 좀 만드는 과정이 좀 짜증나고 포장 매뉴얼이 또 있구나. 아, 매뉴얼. 포장할 때 중요하네요. 포장할 네. 때 빼먹지 않도록 그런 매뉴얼이 있고요. 하여튼 네. 그런 매뉴얼들은 상품력을 강화시켜요. 컴플레인이 줄어들죠. 만약 포장을 다 해서 나 집에 저희 집이 화정인데 네. 한 20km 떨어진 일산 끝에까지 갔는데 전화가 와요. 밥을 안 넣었다고. 그럼 손님 집에 밥은 없나요? 그러면 오늘 밥은 안 하려고 이걸 사왔는데 밥을 안 넣어주면 어떻게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럼 죄송합니다. 송금해드릴게요. 그 네네. 음식값을 그대로 송금해드려야 돼. 밥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네요. 회덮밥 하나 팔아서 얼마 남겠다고. 근데 16,000원. 진짜 근데 배달 사고 엄청 많이 나요. 전 진짜 배달 사고 처음 시작하고서는 엄청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저기 매뉴얼화 하라고 한 다음부터는 사고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달 사고 났을 때 대처법 매뉴얼, 이런 것들을 그렇죠. 해놓으니까 훨씬 일이 수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배달하는데 막 전화만 와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죠. 벌렁벌렁거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랬는데 확실히 매뉴얼화하면 뭐 그거대로 하면 되니까 크게 그렇죠.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네. 그게 또 그런 그 손님에 대한 대처 매뉴얼은 뭐가 좋냐면요. 네네. 손님이 더 컴플레인을 강하지 않게 만들어요. 손님이 컴플레인 딱 했을 때 머뭇거리면 네. 이게 인정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손님한테 바로바로 얘기를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돼요. 손님 컴플레인 손님 죄송합니다. 네.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손님 점장님을 불러드릴게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얘기가 이제 진행이 안 되는데 네. 음식에도 뭐가 나왔다 이거예요. 네네. 근데 머뭇거리면 아니 그럼 내가 먹다가 넣었단 말이야 이렇게 화를 낼 수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 손님 저희는 이렇게 머리 긴 사람이 없는데요. 없는데요. 주방 머리가 2cm 이상, 뭐 5cm 이상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네. 거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네. 손님의 컴플레인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아무튼 저희 같은 분식집도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는 거. 네. 사장님들 뭐 매뉴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은근 재밌어요. 은근 재밌어. 또, 네, 재밌어요. 뭐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해놓고 이게 적용되는 거 봤을 때 참 희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나중에 그게 다 이제 뭐 체인점 욕심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 체인점의 그 베이스 매뉴얼이에요. 사실은 내가 체인점 하고 싶다 그러면 베이스 매뉴얼이고 네. 그 매뉴얼화 한다는 거는 내가 그 매뉴얼에 대한 재산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재산이니까 잘 만들으셔서 굉장히 잘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